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답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안내드렸던 이엔셀과 동일한 신규 상장 바이오 메디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 라인, 특히 49,000원대 라인이죠. 이 라인대 추세대 윗구간으로 올라서는 데 안착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반 구간에서 조정을 끝낸다면은 재차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조만간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고가 지속 가능성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 기업 개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전망 같이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종목군 알아보기 전에 시황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이 최근의 흐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400선 라인을 탄탄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이와 같이 이 3중 바닥을 찍고 나서 완벽하게 우상향하는 턴어라운드 국면이 왔고요. 현재 2500포인트 라인 구간을 견고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월 효과, 특히 1월달 들어서 이 작년에 빠졌던 이 폭들 보이시죠? 이만큼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회복 정도를 최소한 2600포인트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한 상반기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시황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상승에 따른 이 중요한 이 수급 요인 자체가 외국인들의 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와 같이 연속 순매수를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코스닥의 경우는 각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 자체를 작년에 크게 이어왔던 상황에서 이 700포인트 기준으로 이 라인대를 넘어선 시점부터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상승 구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1월달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저가 매수세 뿐만 아니라 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최근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조선 쪽 테마도 상당히 이 수급세를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 어느 정도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금리 불안에 대한 부분, 이 미국 금리가 지금 FOMC 회의가 또 곧 열리죠. 1월 FOMC 전 이 경제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FOMC 일정 전후까지는 그래도 좀 평안한 이 국내 증시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도 고용보고서 공개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또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각종 시황 정보라든지 상승할 만한 섹터, 이 종목 정보들도 계속해서 정보방을 통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위 번호로요,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링크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이 KRX TMI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 건데요. 최근 이 한국거래소에서 이 지수 발표를 하나 했었죠. 유가증권과 이 코스닥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시황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을 대상으로 투자 적격 가능한 종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저유동성이라든지 거래정지 종목 같은 것들은 제외되면서 이 시가총액과 좀 밀접한 흐름을 갖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주요 연기금들의 벤치마킹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흐름 때문에 이 KRX TMI 지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국내 증시 최근에 계속해서 침체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통해서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으로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KRX TMI 지수가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에 앞서서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전체적인 이 기업 교육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와 같은 메인 아이템이 보입니다. 이 넥스파우더라고 하는 이 내시경 지혈제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혈제 가지고도 이 상당히 많은 매출 구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재무 구조 상태로는 확실하게 이 흑자 전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추이도 최근 들어서 신고가 추이를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흐름은 제가 준비해 놓은 어느 정도 이 정보들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 부분은 일단 혁신형 이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라는 부분이고, 공모가가 29,000원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2024년도 이 상장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공모가 대비 최상위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작년 들어서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0%대, 50%대에 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현재 공모가 대비 38%가량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이 확실히 오르는 놈이 더 많이 간다, 그러니까 가는 말이 더 잘 간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특히 1월달 들어서 이 K바이오 쪽 섹터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린 이엔셀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주도주로 좀 탈바꿈 될 수 있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로 좀 주목해 두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 시가총액 자체가 약 3,800억 원 수준으로 이 기본에 갖고 있는 이 시가총액 대비 이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조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기 쭉 살펴보면은 우측에도 이엔셀도 공모가 대비 12% 정도, 직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가운데서는 확실히 이 공모가 대비 크게 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 왜 대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시경 지혈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이 사진으로 봤던 그 항목이에요. 자, 일단 내시경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지혈이나 출혈 예방에 사용되는 이 지혈제인 넥스트 파우더의 이 글로벌 표준 치료제 등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아주 핵심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완제품 중에서는 이 의료 시술 가이드라인에 이 표준 치료제로 등재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거머쥘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최근 이때쯤이죠. 단 하루 만에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이 나왔던 구간인 11월 28일자에 이때 내시경 지혈제 FDA 승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이슈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내 식약처라든지 FDA, 유럽 C,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이 전세계 지혈 시장에서 좀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024년 작년 10월이죠. 미국 FDA로부터 품목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25년 3분기부터입니다. 미국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재무제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24년에 108억 원대 매출액이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 2025년 들어서는 230억 원대로 약 100%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추이도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그러한 흐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적으로 유럽 임상의 경우도 2025년 완료될 것으로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러한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지속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난달 11월 달은 미국 FDA, 이번 2025년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유럽 임상과 관련된 이 결과 발표 이슈가 핵심적으로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 규모 자체가요, 이 지혈제 시장 규모 자체가 약 4조 원대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넥스트 파우더가 만약에 이 국내 최초로 이 표준 치료제로 등록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매출적인 진척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무적인 추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들어서 그나마 소폭 상승한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 거의 230억 원대 수준으로 훌쩍 뛰어넘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죠. 올해 이 3월과 8월달 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좋진 않은데 아마 매출 구조가 조금씩 상향된다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완전 잠식에서 부채 비율을 확 낮췄죠. 네, 32%대로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재무구조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적인 분석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미 작년 8월달 상장을 했기 때문에 캔들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작년 11월달과 이 8월달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달 부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신고가 추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그에 따라서 정보방에서는 12월달 중순에 4만원대 아랫 구간이죠. 4만원대 아래 구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신규 진입에 대한 건 안내를 드렸던 바 있고요. 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신고가 갱신 랠리를 앞두고 이제 49,000원대 안착이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진입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49,000원대 라인을 정확하게 안착하고 나는지 이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49,000원대 안착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 파동 보시죠. 이 박스권 파동 구간에 감안해 봤을 때 이 약 42,000원대 구간, 이 박스권 중단선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1월 달에 아무래도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의 이 대세적인 랠리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아쉽게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시기에 상장했던 이엔셀은 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커플링적인 요소도 현재로서는 매우 기대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강조를 드렸죠. K바이오 쪽 확실히 좀 수급세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추세대 라인 구간으로 살펴보더라도요. 지금 아래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죠. 네, 고점 대비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건 맞기 때문에 물론 요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얼마만큼 받고 지지를 받는지 현재로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값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약 45,000원대 라인을 지지받는지 여부입니다. 조정을 받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것도 여부를 좀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이 정보방을 통해서 신규 매수 들어오실 분들이라든지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앞으로 시가총액 대비 현재로서는 매우 저평가인 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 아울러서 이 목표가적인 부분이죠. 사실상 윗구간 이 천장이 뚫려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52,000원대 윗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6만원대, 7만원대 이러한 순차적인 계단식 상승도 지금으로서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가격적인 추이들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주단비 혹은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요,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또 상세하게 또 브리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지난번 이엔셀이었죠. 이엔셀에 이어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 K바이오 쪽, 특히 신규 상장했던 이 최근 2년치 종목 중에서는 그 두 종목이 가장 큰 탑2라고 봅니다. 옥석 가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되었다 보고 있고, 시장에서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확실히 좀 선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미리 좀 진입을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또 특이사항 또 나오게 되면은 추후 다시 한번 영상 혹은 또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